안녕하십니까, 취업조로입니다. 네, 조르님 오늘은 스펙별로 이 스펙까지는 대기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중견기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런 합격률을 좀 측정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제가 진짜 여러 가지 스펙트럼의 스펙을 가지고 왔거든요. 학벌부터 뭐 인턴, 중고신입 여부까지 다 가져왔으니까 조르님이 생각하시는 합격률 한번 판단해 주세요. 이거는 뭐 합격률 스카우터 뭐 이런 건가요? 맞습니다. 먼저 좀 주의사항이 좀 있어요. 뭐냐면은 사실 이 친구가 대기업만 쓰느냐 아니면 대기업, 중견, 좋은 중소가, 스타트업까지 섞어 쓰느냐에 따라서 사실 퍼센트는 천차만별이 될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냐 상반기냐 차이도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이거 기준을 좀 정해야 되는데, 일단은 저는 일반적으로 자신이 그냥 딱 대기업만 몰려 쓰는 게 아니라 좀 펼쳐서 쓰고 있다. 그리고 하반기다라는 가정하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? 네, 그러면 좋습니다. 바로 첫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. 성균관대 경제학과 중고신입 2년인 친구가 좋은 중견 이상의 회사를 합격할 확률은? 그러면은 그 친구는 그 전에 다녔던 회사의 레벨이 어느 정도 돼요? 전에 다녔던 회사는 중견인데 하위권이나 중소기업 정도 됩니다. 좋습니다. 그렇게 생각하면은 일단은 학벌이 되게 좋네요. 제일 중요한 거 남자예요, 여자예요? 남자예요. 남자요. 그러면은 그 친구는 대기업 갈 수 있어요. 사실 근데 나이가 되게 중요한데, 만약에 그 친구 나이가 29, 30 정도라면은 그래도 대기업 갈 수 있고, 27, 28이라면은 되게 쉽게 갈 수 있는 레벨인데, 전체적인 서류 합격률은 저는 그래도 20% 정도 예상을 하고요. 그 직무 자체가 되게 중요한데, 영업이면은 20% 넘을 것 같아요, 저는. 근데 그럼 이제 만약에 기획이면요? 기획이면 한 반타작 날 것 같은데 한 15%? 근데 그래도 높은 편인 거예요. 네, 15% 정도 높은 거고, 대신에 이 친구가 이제 대기업만 몰았으면 좀 떨릴 수 있겠지만 조금 괜찮은 중견, 그 회사 자기가 다니는 회사보다 좋은 데만 쓴다고 하면 저는 그래도 15%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 친구는 중소 안 쓴다고 생각할게요. 오, 그러면 뭐 30개 정도 쓰면 3, 4개 정도 붙을 수 있다. 최소 3, 4개 정도는 붙을 것 같은데. 너무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당연히 너 성대 정도 학벌이면 좀 편할 수밖에 없을 거고, 심지어 2년이나 중고신입을 했으니까 너무 유리하죠. 합격률이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, 근데 이제 하나는 얘기 드릴게, 영업 직무의 중고신입일 때 영업이 그 정도 20-30%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고, 기획 중고신입일 때 기획이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. 만약에 이제 영업하다가 기획했다 그러면 사실 생신입이라고 봐도 되거든요. 물론 이제 회사 생활은 했지만 그렇게 되면 퍼센트는 약간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그럼 두 번째로 제가 진짜 좋아하는 학교인데, 왜냐면 애매하거든요. 에리카 문화 콘텐츠학과 생신입인데 인턴은 한 번 정도 했대요. 이 친구가 마케팅 직무를 지원한다면 이 인턴은 그래도 마케팅입니다. 일단 첫 번째, 아마 한양대 에리카 말하는 거 같거든요. 맞습니다. 그죠? 한양대 에리카 여자예요, 남자예요? 여자입니다. 여자 마케팅. 네. 이 친구는 제가 이제 뭐 다른 그 영상에서 마케팅에 대해서 진짜 많이 얘기해가지고 좀 제가 어떻게 말할지 예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, 많이 떨어질 거예요, 퍼센트가. 그 마케팅 인턴을 6개월 했다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 상황에 비교를 하면은, 뭐 이 친구가 물론 마케팅의 세부 직무 중에서 콘텐츠 마케팅을 쓰냐, 뭐 예를 들면 퍼마를 쓰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, 자, 깔끔하게 얘기할게요. 대행사 빼고 쓴다면은 5% 정도. 5%도 높은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서류 합격이니까 최종까지 모르니까 5% 이하 정도. 그리고 만약에 대행사 낀다면 좀 얘기가 달라지지만, 대행사 안 낀다는 해서 5% 정도. 5%로 합시다. 5%. 네, 인하우스 마케터는 5% 이하다. 그럼 조금 더 궁금한 건, 조로님께서 말씀하신 인하우스는 중견 이상일까요? 일단은 저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대로 그 괜찮은 중소, 스타트업, 중견, 대기업 다 포함한 정도의 레벨. 근데 이 친구 입장에서 그 전에 다녔던 인턴 정도 레벨이나 그 이상 되는 데만 쓴다고 가정할 때를 상상하면서 말을 했어요. 5% 정도 될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그럼 세 번째는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, 학교도 좋은데 좀 애매하고 과도 좀 애매한 케이스예요. 어떤 거예요? 경희대 조경학부 중고신입인데 1년. 1년. 근데 이 친구는 영업으로 쓸 겁니다. 여자입니다. 그리고 여자. 아이고 어렵다. 잠깐만요. 진짜 이런 분들은 그 학과가 다르잖아요. 그러면 영업 이해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. 그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. 그리고 사실 이거는 이제 이런 거를 보실 분들이 같은 상황이다 느끼셔가지고 나 직무 선택 어떻게 하지? 하면서 생각하실 거라서 말씀드리는데, 사실상 인사 아니면은 그 영업 말고는 쓸 수 있는 게 없어요, 이분은. 아니면은 그 조경 관련된 거로 가셔야지. 인사 아니면 영업 말고는 없고, 굳이 또 따지면은 엔지니어링 설계 가능합니다. 조경 엔지니어링, 조경 설계,
이렇게 직무 따라가는 거랑 인사랑 영업 가능한데, 근데 아예 그냥 문과 직무인 영업이라고 굳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친구도 5에서 10% 사이. 그래도 그 학교가 좀 좋아서 저는 5에서 10% 사이인데 거기다 영업을 택했으니까 만약에 마케팅 택했다면 떨어지겠죠. 근데 5에서 10% 사이인데 막상 해보시면 그거보다 떨어진다고 느끼실 거예요. 만약에 그러신 분들은 뭐냐면은 보통 이제 이런 그 조경학과 같은 출신 분들이 경영학과랑은 달리 회사 쓸 때 대기업밖에 안 쓰거든요. 잘 몰라가지고.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5에서 10% 사이는 그 낮은 데까지 썼을 때 5에서 10%고 대기업만 쓰면 처참한 승률을 예상합니다.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그 케이스는 회사 섞어 쓰는 거 잘하고 좀 내가 좀 회사를 좀 잘 알아서 공부를 많이 해서 이런 데까지 좋은 데다, 뭐 잡플랜이 몇 점 이상이면 다 써야겠다, 이런 룰을 잘 잡으시는 게 이분의 핵심일 것 같아요. 그렇게 되면 10%, 못하면 5% 이하. 아까 전에 그 에리카 친구랑 비슷할 것 같습니다. 한양대 에리카 친구. 네, 좋습니다. 그러면 네 번째로는 학교가 조금 많이 애매해요. 부경대학교 경영학과인데 학과는 좋습니다. 근데 생신입이에요. 이 친구 남자고요. 영업 갈 수 있을까요? 아우, 부경대가 사실 부산에서는 그래도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학교인데 이제 경남권, 인서울 이런 거 다 지원한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릴게요. 만약에 이 친구가, 이거는 이제 제가 지방이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게, 만약에 집도 지방이다 인 상태에서 내가 그 경남권에만 무조건 남겠다 그러면 퍼센트가 뭐 퍼센트는 좋을 수 있는데 쓸 데가 없어요. 그래서 인서울까지 다 쓰셔야 되고요. 인서울까지 만약에 다 썼다는 전자에서 저는 그래도 10에서 15% 예상합니다. 놀랍게도. 오, 높네요. 왜 생각보다. 그러냐면은 일단 영업이라는 직무, 아까 전에 그 성균관대 친구보다 이 친구가 이제 그 학벌이 많이 떨어지는 편이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10에서 15%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 게 일단 남자고 경영학과고,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 성균관대랑 10% 정도밖에 차이 안 날 것 같아요. 성균관대가 25다, 20이다 그러면은 여기는 10이다, 15다 정도로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오, 예상외로 되게 높은 확률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. 남자라서 그래요. 일단 영업을 골랐고. 그러면 이 부경대 친구는 진짜 상위권 대기업은 가능한가요? 힘들긴 한데 B2C로는 가능할 것 같아요. B2B로는 힘들지 않을까. B2C 중 대표적인 기업은 뭐 어디 예를 들면 생각하세요? BGF 리테일 같은데, 편의점 영업. 아니면 유통 같은데 오. 이제 가능은 한데,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사가 전국에 퍼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남권 노리어도 가능할 것 같고, 꼭 경남권이 아니더라도 한번 뭐 그냥 전국구로 B2C가 아무래도 좀 쉽기 때문에 가능한데, 제가 참고로 이제 말씀드린 게, 여러분 아까 전에 성균관대 친구랑 부경대 친구랑 이렇게 단순 비교하면 10%밖에 차이 안 나는 게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. 근데 제가 이제 뭘 생각하고 있냐면요, 자기가 알아서 기업 조정을 약간 해요. 무슨 얘기냐면은 성균관대 친구는 정말 최고위급 회사부터 이렇게 약간 중간 아래까지 이렇게 바라보면서 지원을 할 거예요. 그 친구는. 근데 이 친구는 아예 그 최고위권을 제외시키고 여기 한 상위권부터 하위권까지 바라볼 거거든요. 이것까지 생각해서 조정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.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회사를 지원한다는 조건 하에서는 제가 이건 성립할 수가 없거든요. 이 논의 자체가.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자기 스펙을 잡고 최고 스펙 회사들 같은 경우에 제외시킨다는 걸 상정을 하고 말씀드려서 10%밖에 차이 안 나는 겁니다. 좋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조금 문과 질문은 아닌데, 숭실대 전자공학 생신입. 이 친구는 공대입니다. 이 친구는 합격률이 얼마나 될까요? 학점이 좀 어떨까? 학점은 3.4 정도. 그럼 너무 낮아. 한 3.8 합시다. 왜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 진짜 제가 네. 단순하게 말씀드리는 게, 그 스펙을 가진 남자예요, 여자예요 혹시? 남자예요. 20대 중후반 정도 되는 남자의 그 스펙을 가졌다고 치면은 3.8이면은 진짜 한 25% 30% 가고요. 그 이상 갈 수도 있어요. 근데 3.4면은 많이 떨어져요. 그게 이제 학점이 되게 중요해서 그래. 이쪽은 오히려 전공학점이 중요해서 그렇고, 그것도 그러고 이제 그 숭실대라는 학교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서울권 중에서는 중하위권에 속하는 학교라고들 인식하고 계실 텐데, 사실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숭실대 정도만 되더라도 꽤 잘 가는 편이에요. 근데 대신에 이 친구도 아까 전이랑 비슷한 게, 대학원 나온 친구라든지 아니면은 그 위에 있는 상위권에 있는 뭐 한양대 이상의 뭐 성균관대, 뭐 그다음에 뭐 그 서울대 스카이 이 정도랑 카이스트 포공 이런 애들이 쓰는 데를 안 쓸 거예요, 사실. 물론 이제 삼성전자 같은 데는 쓰는데, 그거 말고 이제 최상위권 정말 못 가는 그런 데, 이상한 데가 있어요. 그런 데는 안 쓸 거라서 그거 감안하고 말씀드려서 문과보다는 높은 4분의 1 정도 예상합니다. 25%. 야, 역시 공대가 되니까 취업률이 확 뛰는데. 아니, 전기공학이라서 그래. 딴 데는 또 안 그래요.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그 보통 전화기라고 불리는데, 전화기는 아직도 유효하게 꽤나 잘 되고, 컴공까지 껴서 이 4개는 그래도 잘 되는데, 나머지 학과는 그래도 힘들어요, 사실은. 네, 오늘은 일단 5개 친구들의 스펙에 대한 합격률을 측정해봤는데, 자기 스펙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